윤석열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꼴통 이찌기들이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폭동을 일으킨 가운데 이를 본 외신 기자는 이들은 시위대가 아니라 이성을 잃은 폭력적 깡패일 뿐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고 합니다. 가디언과 뉴욕타임스 등 유력지에 기고하고 있는 라파엘 라시드 기자는 19일 오전 자신의 SNS에 서부지법 이찌기들의 난입 폭동 뉴스 영상을 공유하며 친윤 깡패들의 역겨운 폭력이라고 지적했는데요. 라시드 기자는 또 여러 해 동안 한국의 시위 현장을 취재하면서 물리적으로 위험하다고 느낀 적은 거의 없었다라며, 그러나 윤석열 지지자들의 맹목적인 분노는 정말 무섭다. 이들은 시위대가 아니라 이성을 잃은 폭력적 깡패다라고 꼬집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아침 이른 시간에 우리가 목격한 폭동은 선동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며, 지난 1일 관저에 집거하던 윤석열이 관저 앞 극우 시위대에 전한 편지를 공유했는데요. 당시 윤석열은 나라 안팎의 주권 침탈 세력과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라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우리 더 힘을 내자라며 극우 이찌기들을 선동했었습니다. 윤석열 지킴이를 자처한 시위대에게 맞서 싸워달라는 주문을 노골적으로 내놓은 건데요. 또 AP통신도 이날 서부지법 습격 사태를 폭동으로 규정하며 윤석열 지지자 수십 명이 정문과 창문을 부수고 법원에 난입해 폭동을 일으켰다라며, 이들은 세막대, 경찰 방패 등을 이용해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고 일부는 소화기를 던져 유리문과 가구 등을 부수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누가 내란 숙의 지지자들 아니랄까봐 수준 낮은 짓거리를 똑같이 따라하고 있는 이찌기들을 보고 있으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가 윤석열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헌법을 따르려는 한국에 감사하다라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우리 꼴통 이찌기들을 오열하게 만들었습니다. 미 국무부는 서면을 통해 밝힌 윤석열 구속에 대한 입장에서 한국 국민을 위한 미국의 지원은 확고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대한민국과 그 국민이 헌법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기울인 모든 노력에 감사하다라며, 우리는 한국과 한국 국민의 민주주의 회복력에 대해 확신한다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어 한미동맹에 지속하는 힘과 한국의 방위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한다라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무식한 이찌기들은 이걸 보고 무슨 생각을 또 할런지, 이러다가 미국 정부도 빨갱이라고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소식입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폭동을 일으킨 꼴통 이직들의 행태가 고스란히 담긴 영상이 온라인에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19일 SNS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윤석열 지지자들이 새벽 서부지법 창문과 외벽을 깨부수고 법원 건물 안으로 들어가 기물을 훼손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급격히 확산 중인 상황인데요. 이들은 소화기와 경찰에게 뺏은 것으로 보이는 경찰 방패 등으로 법원 유리문을 깼고 경찰을 향해 누군가 소화기를 뿌리는 장면도 포착이 됐습니다. 또 건물 안에 들어가서도 소화기를 창문을 향해 거칠게 던지는 등 난동을 이어갔다고 하는데요. 한편 서울경찰청은 이날 서울청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 전담팀을 편성해 18일부터 이날까지 서부지법에서 벌어진 집단 불법 행위를 철저히 수사하겠다라고 밝히며, 체증 자료 등을 바탕으로 주동자를 비롯한 불법 행위자 전원에 대해 구속 수사 등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이틀간 서부지법 앞 집단 불법 행위로 연행된 윤석열 지지자들은 모두 86명이라고 하는데요. 한편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극우 이직들의 폭동과 관련해 극우 유튜버들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호영 직무대행은 시위대를 선동하는 극우 유튜버도 수사받을 여지가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폭력 사태와 관련이 있다면 철저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향한 협박성 게시글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작성자를 찾아낼 것이고 판사의 신변 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또 이호영 직무대행은 이번 사태는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한다라며 불법과 폭력 시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대검찰청 역시 서울 서부지법 불법폭력 점거시위 전담팀을 구성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대검은 이번 사태를 놓고 법치주의와 사법체계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주요 가담자를 전원 구속 수사하는 등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중형을 구형하는 등 범죄에 상응하는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대검은 이날 서울 서부지검의 신동원 차장검사를 팀장으로 9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구성하라고 지시했다고 하는데요. 네, 정신 나간 극우 이찌기들을 이참에 전부 다 쓸어버릴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또 다른 소식입니다. 네, 폭동을 일으킨 극우 이찌기들이 특수공무 집행 방해 혐의뿐 아니라 형법상 소유죄 등 다양한 죄목이 적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단순히 한 개인이 공무원의 일을 방해한 수준이 아니라 다수가 흉기를 써가며 조직적으로 헌법기관인 법원에 대해 사실상 테러 행위를 했다는 것까지 인정되면 이것 또한 내란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법률 전문가들은 이들에게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가 기본적으로 적용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형법상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이나 협박을 한 일반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하는데요. 특수공무방해죄는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라고 돼 있다고 합니다. 또 꼴통 이찍들의 행위로 인해 다수의 경찰이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죄까지 적용되는데 이 경우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고 하는데요. 또 소유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 검사 출신 A 변호사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형법에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제목이 있는데 이번 사태의 경우 소유죄로 의율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형법 115조는 다중이 집합해 폭행, 협박이나 손괴를 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했는데 이는 무조건 1년 이상의 징역형 실형이 예상되는 큰 범죄라고 하는데요. 이 밖에도 공동주거 침입죄와 공용물건 손상죄,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또 대법원 양형 기준은 특수공무방해죄의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본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공무방해 정도가 중한 경우, 경합범 아닌 반복적 범행,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등에 해당하면 가중 요소로 인정돼 최소 징역 3년에서 최대 7년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무식한 꼴통 이찍들은 수사를 받은 뒤 기소가 되면 중함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또 일각에선 내란죄 적용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형법상 내란죄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사람을 처벌하게 돼 있는데요. 헌법기관이자 사법부인 법원 건물에 대해 폭동을 일으켜 위해를 가한 행위는 국헌을 문란하게 하려는 내란의 혐의를 물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변호사는 조직적인 지시나 모의를 통해 이 같은 일을 벌인 점이 수사로 입증된다면 내란 혐의 적용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지적했는데요. 폭동에 가담한 인간들 뿐만 아니라 폭동 행위를 선동한 인간들도 전부 다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어야 할 것 같습니다.